가장 우리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들에게 섬마을 여성교사가 집단 성폭행 당한 사건, 방금 전 교육부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교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번 폐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가해자들 중에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평범한 주민, 학부모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글쎄, 일단은 본인들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과연 우발적으로 지금 처음 이제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대담해서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제 한 명이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2명의 가해자도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생님과 네.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매개로 해서 네.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데 네. 과연 자기 아이의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네. 특히나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폐쇄적이고 은폐하기 쉬운 작은 지역 사회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흔히 영화 소재로 이런 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피해자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지인에 의한 무리를 이제 은폐하려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건 틀림없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마을이 창피한 수치스러운 마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런 네. 이제 어떤 토착민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이 지금 묻히지 않고 충분히 이제 혐의 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섬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부모와 주민 등 3명이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학부모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다 준 후 주민 B씨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따라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씨는 교사를 챙겨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변가 중이고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3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성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성폭행하고요. 두 번째 남성은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고 따라가가지고 성폭행하고요. 세 번째 남성은 가서 챙겨보겠다고 따라갔어요. 네. 그리고 성폭행했어요. 네. 그 뒤에 교사가 그래도 용감하게 굉장히 사후 처리를 잘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교사가 이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네. 깨어보니까 지금 무엇인가 본인에게 상당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고 네. 그 사건 당시에 모든 증거물을 본인 스스로 일단은 수집을 네.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이불이며 이런 것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피해자들이 몸을 씻으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 목욕을 하지 않은 채로 사실은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섬이다 보니까 네. 병원 그런 이제 증거물을 채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배를 타고 결국은 이제 이 뭐 내륙으로 와서 병원에 가서 지금 증거물 채집, 네. 뭐 내진까지 다 해가지고 DNA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몇 대형 병원은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신고, 뭐 진술, 뭐 의학적 증거 채취까지 할 수 있는 대형 병원들이 다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외진 네. 곳에서는 그런 뭐 장소가 없었을 테니까 네. 교사분이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3명의 가해자가 그런데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든지 범행한 사실을 알고 또 연이어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드러났습니까? 글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이것이 서로 간에 뭔가 이 사전 공모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피해가 진행이 되는 동안 피해자는 1명이고 가해자가 3명인데 이 피해가 진행되는 동안 이 가해자들끼리 전화 통화를 6번이나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우연히 해서 지금 이 피해자들은 모두 우발적
일시적인 범죄였다, 우연이었다, 우연의 일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 데는 무엇인가 이 범행에 대한 어떤 공모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통화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들이 통화를 왜 했는지 사실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지금 댈 수가 있어야 그래야 지금 이 공모에 대한 혐의가 벗겨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사건이 벌어졌고 새벽에 일어난 교사가 신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신고하는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들이 6번이나 통화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범행이 일어나는 과정부터 6번 통화를 한 거죠. 6번 통화를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통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가 계속된 것이죠. 네. 빠르면 오늘이라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교육부가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담당 과장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우선 모든 섬지역 학교 관사 주변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관사에 혼자 사는 교원 수와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범창 설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말까지 모든 관사에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교사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는 대책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먼저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 교사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찰도 나서서 섬지역 치안 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설된 범죄 예방 전단팀을 투입해 범죄 취약 요소나 시설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섬지역 교사 관사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성폭력 예방교육과 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서벽지 공립학교 700여 곳에 교사 6,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여교사는 3,0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정부도 바로 대책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네. 앞서 잠깐 여쭤봤지만 만약에 미리 공모했다면 이게 집단 성폭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지금 이 순차적으로 왜 전화를 해서 따로따로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컨대 3명이 따로따로 강간죄를 적용받을 때의 형량과 집단 성폭행으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고 더군다나 이제 성폭력 처벌법, 특별법이 적용되면 지금 최장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거의 7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로따로 들어가서 형법에 의한 강간죄가 적용이 될 때는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한 3년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년이 나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화를 한 통화 내용이 이게 특수강간죄를 성립하지 않기 위한 전화는 아니었을까.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꼭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원이 정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피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이건 어렵죠? 글쎄 지금 이 범죄의 죄명이 강간이다 보니까 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의 초등학교 관사, CCTV도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 관사는 마을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요.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장치로는 창문에 설치된 쇠 창살만이 유일했는데요. 교사 4명이 거주하는 관사에는 경비 인력이나 CCTV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 학교 자체에 CCTV가 별로 없어요. 그 관사 쪽에.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같이 대부분의 섬지역 학교 관사 시설들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사가 약간 보안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어서 성적으로 봤어요. 여기들이 조금 많이 꺼져 있었죠. 여교사들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섬지역 근무를 꺼리지만 승진 가산점 등을 무시할 수 없어서 여교사들도 낙도와 오지 근무를 피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이 일대 주변 섬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여교사 어차피 4명 중에 3명은 여교사입니다. 그렇죠. 교사 4명 중에. 그리고 지금 교육부 발표도 보면 여교사 도서벽지에 나가 있는 여교사만 3천여 명이나 된단 말이죠.
화면 보셨지만 이게 이제 범죄에 어떻게 보면 많이 노출된 그런 네. 관사도 많을 거란 말이죠. 안전과 관련돼서 어떤 게 제일 문제일까요? 일단은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결국은 관사에서 생활하는데 이 관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는 결국은 교육청이고 올라가면 교육부입니다. 환경을 제대로 제공을 안 하고 여교사들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주체에게 사실은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지금 이런 사건도 결국은 이제 성범죄자들이 책임이 있지만 네. 간접적으로 보면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주체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열악한 환경을 뭐 개선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이 피해 여교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뭐 2차, 3차적으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잖아요. 네, 다시 그렇습니다. 교단에 설 수 있을지도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결국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사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 네. 피해자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그래야 또 용감하게 이런 피해를 신고하는 그렇죠. 여성 네. 피해자들이 더 이어지겠죠. 네.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도 결국 헌신적으로 이런 근무 환경에도 아이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에 여자 교사가 많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 교사를 이런 곳으로 보내기에는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산점 문제도 걸려 있어요.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부분은 틀림없이 네.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일단은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지구대조차 없는 이런 이제 도서 지역에 네. 경찰들이 들어가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조치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